남욱 천화동인 이재명 측 지부는 대선 자금 실토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내일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종합청문회가 있는데 내일 17명의 정인이 나오고, 지난번에 이 대북송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했을 때는 박청룡 검사, 그 다음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스타로 떴죠. 제가 쌍용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었는데 그 스타로 떴고, 그 다음에 대장동 청문회에서도 그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 대장동이나 대북송금이 윤석열 정부 때, 지금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무슨 뭐 청문회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지만은 그 두 가지 핵심 혐의는, 이재명의 혐의는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다 했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 1기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1기 수사 때, 그때 김태훈, 지금 좌파 성향의 그 검사장 김태훈이 지휘한 1기 수사 때도 이재명을 겨냥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문건까지 다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역풍을 막 맞았는데, 내일 그 두 개를 종합을 해서, 대장동 대북송금을 종합해서 소위 말하는 종합청문회가 열립니다. 이게 쌍방울하고 대북송금 다시 내일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17명의 정인이 출석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김용도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죠. 김용 사건도. 자, 내일 김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이 김용이 공천에서 탈락을 해버린, 바로 청문회 앞두고 탈락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김용을 옹호하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대장동, 김용도 결국 대장동인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이 또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죠. 바로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내일 대대적인 이 공방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3월 달에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서 SNS를 해가지고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막 참견을 끼어들기로 했죠. 참전을 했죠. 이 증거 조작은 납치 살인 강도보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 특위가 급하게 꾸려져가지고 막 국정조사를 벌였는데, 결국 두 번의 청문회, 대북송금 청문회하고 대장동 청문회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이렇게 되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 재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여론이 번지니까 부랴부랴 이재명이 지금은 귀국했지만은 베트남에서 또 SNS를 합니다. 한 번은 필리핀에서, 한 번은 베트남에서. 가서 무슨 정상외교 저거 막 신문에 나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재판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해외 가서도 그렇게 날리죠. 그 날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바람잡기 한 거죠. 필리핀에서 날렸던 1차 내용이 이 대북송금 가지고 강도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대치기를 당했죠.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박창룡 검사나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일 종합청문회를 앞두고 또 바람 잡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24일 날 자신의 트위터 X에 그때 한국신문협회의 한국신문상 수상한 동아일보 그 보도를 수상 취소 반납하고 사과하고 보도 정정하라, 바로 그 내용이었죠. 동아일보가 2021년 10월 9일 보도한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거분거.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6천억이 600억이 넘는데 1600억, 그러니까 1200억이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절반 600억 정도는 그분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고,
600억 중에서 세금하고 다 제하면 428억 원인데 428억 원이 이재명 거다 아니다. 그런 거 나왔는데 그때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그분 것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안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남욱 씨가 그때도 그분이 마치 이재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파에서는 전부 다 유동규 쪽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분이라고 안 한다. 김만배가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남욱이 해서 사실상 이재명이 그분이라는 이야기를 나왔었죠.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그때 당시 대장동 1기 를 지휘를 했던 김태훈 검사장하고 남욱이 그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어준이나 이렇게 극좌파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막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것 때문에 이 상을 받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외국에서 그 좌파 유튜브를 들은 이재명이 갑자기 동아일보하고 한국신문협회 상을 준 한국신문협회를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스토리가 그렇게 됐는데 자 그분이라는 이 용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정영 녹취록에. 그런데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 녹취록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라는 말이 녹취록 안에 없다고 했어. 이재명은 428억 원에서 자유로울까?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남욱이 이 녹취록에 그분이란 거 없어. 뭐 이재명에게 줄 돈은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기사 두 개를 연달아 보여드릴 텐데 자, 먼저 문화일보 기사를 하나 단독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김용이 요구한 20억, 이재명 지분 428억 원 중 일부다. 이거는 2023년 9월 25일자 문화일보 기사인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김용 제가 입 열면은 이재명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김용이 그때 2022년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하고 이낙연이 붙었을 때 김용이 이재명 캠프의 조직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조직을 구성하는데 호남에 조직을 구성을 하려니까 거기는 이낙연의 아성이죠. 어느 조직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직 구성. 근데 거기는 불모지나 다름없으니까 돈이 더 들어갔겠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 일단 다오. 그러니까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순차적으로 주는 과정에서 8억 원 정도 줬을 때 딱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장동 논란이 터져버려서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었죠. 8억 원 중에서 한 2억 원은 뭐 배달 사고 났다고 그러고 6억 원을 김용이 가져간 걸로 돼 있는데 20억 원을 이제 요구를 했다가 일단 20억 요구한다고 그 대장동 일당에서 순순히 준다고 그랬으면은 어떤가 돈이 쌓여 있는 게 있어야지 주죠. 그래서 그 돈이 바로 428억 원 중 일부다. 이재명 지분. 그분이 이라는 말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있다. 이재명 지분 428억 중 일부다. 이게 그때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그때 반부패 수사 1, 3부가 강백신, 김용식인데 부장이 유동규가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428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김용이 요구를 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기가 김만배 씨가 주든지 아니면 같은 업자인 남욱이 주든지 같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김만배 씨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김만배가 이제 20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김만배, 남욱 이 사람들에게 김만배가 그때 본인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4살을 받고 있어서 돈을 지금 끌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남욱이 대신 냈다. 전달한 거다. 이런 그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고 이 수사팀은 그때 공판에서 김용이 이재명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그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고, 이게 1심에서 판결에서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그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김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은 재판 내내 일단 이재명을 보호를 해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활개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보호를 합니다. 그 시점까지 2023년 이 시점까지는 재판에서도 경선 자금 20억 원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을 했다. 재판에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판사가 아니 그러면 대선 경선 비용은 썼던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 대장동에서 안 받았으면 그 돈 쓴 거는 어떻게 말을 한 거야. 내역을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요청을 하니까 비용을 십시일반해서 각자가 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거 십시일반 해가지고 자기 돈입니까? 그리고 김용은 그때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이 전혀 알지 못했고 100% 보고가 안 됐다. 보고 안 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텀을 열어줬었죠. 그때 뭐 이하영처럼 뭐 자기가 다 김용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도 끌어다 쓰고 했으면서 이재명은 몰랐다. 이하영하고 똑같죠. 북한에 800만 달러 보냈는데도 이재명은 몰랐다. 김용은 그 대장동 이 땅에서 돈 가져와서 이재명 그 캠퍼를 위해서 썼는데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김용이 모든 것을 잃은 이 마당에 과연 이걸 끝까지 지킬 건지.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단독 기사는 유동규 씨 말이죠. 자, 유동규 씨 말은 못 믿겠다. 좌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동규 씨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도 처음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좌파에서는 유동규 저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데 자, 그럼 남욱 말은 믿을 수 있겠죠. 남욱이 지금 자기들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남욱이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그 기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은 대선을 염두에 둔 거다. 이재명 측 지분 없다고 하고 있죠, 지금은. 지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22년 11월 25일자 연합뉴스. 다른 언론도 다 보도를 했죠.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선용이야. 대선 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욱이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법원에서 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인으로 나와서 했습니다. 정인 선서까지 했죠. 위정하면 벌 받는 거기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다. 자, 기사 내용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 척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 남욱 씨가 그 지분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였다. 추가로 증언했다. 조금 전에 이제 유동규 씨 거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자들이 취재한 거죠. 이거는 남욱 거는 법원에서 정인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남욱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인 선서하고 거짓말하면은 벌 받죠. 그러니까 이 정인 선서하고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위정으로 또 처벌되니까. 그때 남욱이 한 말이 일단 유동규 씨 쪽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 척목 지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이재명 시장 척에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물으니까는 남욱 씨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게 법률 용어인데 총유로 이해를 한다. 총유는 뭐냐면은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중 하나를 뜻하는 법률 용어인데
이 총류는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 428억 원이 있으면은 그게 딱 이재명 거다, 유동규 거다, 남욱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이 쓸 수 있는 돈인데 공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누구를 어떤 것을 공동이냐,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있는 거죠. 428억 원 묻어져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유동규 씨 쪽 변호인은 총류 개념이라면은 그 총류를 하는 단체에 지분을 소유한, 그 돈을 소유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인이, 유동규 변호인이. 그러니까는 남욱 씨가, 유동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유동규 변호인이 묻겠죠. 그러니까 남욱 씨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 변호인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 그러니까 남욱이 구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했고 김만배 씨는 돌려서 얘기했다. 김만배도 얘기했다. 그거 김만배가 저거 주도한 거죠. 천화동이 이러고 절반은 김만배 거죠. 김만배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뭐 그분 거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 거라고 그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분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428억 원에서 이재명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428억 원을 지금 모아놨다고 남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대장동 관련 없다고 주장을 해서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남욱이 그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저게 그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욱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진상 씨 그리고 김용 씨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것도 포함되느냐 물으니까 남욱은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돈을 이제 자기가 만든 사람이죠. 김만배하고 같이 428억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만드는지 모르고 그냥 뭐 쌓아놨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 것도 포함됐다. 자, 그리고 뭐 그때는 여러 가지 뭐 또 다른 진술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욱이 지금에 와서는 진술을 바꾸고 있지만은 그때 이미 모든 것 그 428억이 이재명 쪽의 지분이고 이재명 전부 다 428억을 이재명이 다 마음대로 쓰고 있어. 이재명이 돈을 가져간 건 아니라고 해도 대장동 저수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저수지에 이렇게 묻어뒀다. 저수지에 묻어뒀는데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대선을 위해서. 대선 자금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들도 내일 굉장히 이슈로 그 종합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자기가 다급하니까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저수지 그거 엉터리야. 428억 엉터리야. 그리고 그거 또 단독 보도한 그분이라고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 사과해야 돼. 근데 동아일보 아직까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데. 뭐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이재명 그 당선되는데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가. 지금 그런데 이재명에게 한 방 얻어맞고 나서 뭐 반격을 준비를 하는 건지 아직까지 입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내일 종합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다뤄져야 되고 또 내일 검사들이 상당히 정인으로 나온 검사들이 크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늦었죠. 자기들이 지금 검찰이 다 해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마지막까지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 검찰 간부들, 검사들이 TV 생중계되는 과정 가운데 설공개에게 밀리지 않고 다 진실을 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일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대장동 2차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을 하나 올려서
오히려 지금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그 결정이 이것이 그러니까는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검찰에 포기를 했죠. 물론 뭐 이재명 정권에서 지시를 내려서 포기를 했겠죠. 그래서 남욱이나 김만배에게 일확천금 엄청난 돈보따리 1000억 이상의 돈보따리를 안겨준 그 불항소하지 않은 그 결정이 그게 특검해야 된다.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 무슨 기소 조작 기소몰이 특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항소 포기 그 결정을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다. 자, 이렇게 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SNS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문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책이죠, 대책이. 뭐 조작 기소했다고 이재명 그 공소 취소하려고 특검 만들지 말고 왜 대장동 일당들 항소 포기를 시켜가지고 그 정권에서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그 돈보따리를 안겨놓냐.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 내일 아마 이런 조장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검찰이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고용했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473억 원에 그쳤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추징금을 늘려서 다시 그 민간업자들에게서 뺏어야죠. 그 기회를 사라져버리겠다.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사실상 보존해준 사법적 배임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마녀사냥식 청문회다. 정영학 녹취 파일, 뭐 거부는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재명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녹취 파일이 14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이재명 시장님 표현이 21차례 등장한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다. 수사 잘못한 거 없다. 대장동 수사. 그러니 내일 이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